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오늘도 오이 드셨나요? 지금 당장 숟가락 내려놓으세요. 제가 30년간 의사로 활동하면서 본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오이를 매일 드시는 분들 중 무려 73%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건강 적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 모두 오이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매일 오이를 드시며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오이 피클 드시면서 이 영상 보고 계신 건 아니죠? 하하, 농담입니다만 정말 농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시나요? 바로 지난주에 제 진료실에 오신 78세 할머니 때문입니다. 이분이 응급실로 실려 오셨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오이 2개, 점심에 오이 무침, 저녁에 오이 소박이를 드셨어요. 무려 6개월 동안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탈수 증상에 전해질 불균형까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화면을 끄려고 하셨나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더운 여름철, 시원하고 아삭한 오이 한 조각. 정말 시원하고 개운하죠. 마치 천연 에어컨을 먹는 기분이랄까요. 많은 분들이 오이를 건강한 채소라고 생각하시고 매일같이 드시죠. 샐러드에 넣어서, 무침으로, 피클로, 심지어 주스로 갈아서까지 어떤 분은 오이를 보면 마치 연인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과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들어 오이가 유독 자주 당기시나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가장 먼저 오이를 찾으시나요? 마치 오이가 여러분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가족들이 어머니 또 오이세요? 라고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할아버지는 정말 오이 없으면 못 사시네. 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식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일 수 있어요.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음식을 자꾸 찾게 되는 분들 중 상당수가 몸에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오이를 자주 찾는 분들,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분들 대부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속에서 위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의사가 과장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떠세요? 제가 진료한 65세 김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TV에서 오이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방송을 보시고는 매일 아침 오이 주스 한 잔, 점심에는 오이 무침 한 접시, 저녁에는 오이 소박이를 드셨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으셨대요. 몸무게도 줄고 붓기도 빠지고 마치 오이가 만병통치약인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드셨죠. 그런데 3개월 후 이분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해지고 늘 피곤해하시고 설사는 잦아지고 심지어 손발이 차갑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여름인데도 말이에요. 잠깐, 혹시 지금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럼 계속 들어보세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할머니께서 여전히 오이를 찾으신다는 거였어요. 몸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뇌는 계속 오이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중독된 것처럼 말이에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이가 정말 매일 먹어도 괜찮은 음식일까요?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된 채소입니다.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 비타민C, 칼륨 등이 들어있어서 갈증 해소와 이뇨작용,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바로 이 수분이 많고 차가운 성질 때문에 오이를 매일 먹는 습관이 일부 체질에게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매일 얼음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원하고 좋지만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얼음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배탈 나는 거 말이에요. 오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우리 몸이 참 똑똑하다는 거예요. 몸에 열이 나거나 염증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차가운 음식을 찾게 되거든요. 마치 자동 온도 조절기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이를 자주 찾게 되는 사람들은 대체로 세 가지 몸 상태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속이 더부룩하고 더운 기운이 자주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속이 답답하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오르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럼 자연스럽게 오이 같은 시원한 음식을 찾게 되죠. 이런 분들은 체내에 열이 많은 상태일 수 있어요. 체내 염증이나 위산 과다, 간열 등이 있을 때 말이죠. 마치 몸속에 작은 화로가 계속 타고 있는 것 같은 상태예요. 이때는 오이가 냉성 채소로서 일시적으로 열을 내려주고 입맛을 돌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도 습관적으로 오이를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열이 내렸는데도 계속 해열제를 먹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속이 너무 냉해지고 위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2세 박모 할아버지는 여름에 더위를 많이 타셔서 오이를 자주 드셨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어도 겨울이 되어도 계속 오이를 찾으시더라고요. 결국 겨울에 오이 때문에 배탈이 나서 응급실에 오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의사 선생님, 저는 오이 없으면 못 살겠어요. 였거든요. 아, 정말 오이 중독이구나 싶었죠. 이것도 중독의 한 종류거든요. 두 번째로 스트레스나 위산 역류, 불면 등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특히 시니어 세대분들은 자식 걱정, 손자 걱정, 건강 걱정, 걱정이 산더미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이 마르고 답답해지죠? 그럴 때 오이는 청량한 느낌 때문에 갈증 해소용으로 정말 좋은 선택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오이는 위장을 차게 만들어서 위산 분비가 불규칙한 분들에게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공복에 오이만 먹는 습관, 이건 정말 위험해요.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 트림, 복부 팽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60세 최모 씨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오이를 드셨어요. 마치 담배 피우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 찾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결국 위염이 생기시고 역류성 식도염까지 생기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오이를 찾으시더라고요.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잠깐, 혹시 지금, 아, 나도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럼 더욱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세 번째로, 신장이 약한 체질인데도 붓기 제거 목적으로 자주 먹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붓기가 잘 생기죠. 특히 다리나 발목 붓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오이가 정말 좋은 해결책처럼 보여요. 이뇨 작용이 강해서 몸속 수분과 전해질 배출을 촉진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지속적인 이뇨 자극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전해질 불균형, 탈수,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신장이 약하거나 소변을 자주 보는데도 부기가 심한 경우 오이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피로감과 순환장애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5세 김모 할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다리 부기 때문에 매일 오이 주스를 마셨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2달 후에는 오히려 더 피곤해지시고 어지럼증까지 생기셨어요. 알고 보니 신장에 무리가 온 거였죠. 그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의사 선생님,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군요. 였어요. 정말 명언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재미있게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마음의 준비하세요. 이제 오이를 자주 먹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위장 기능 저하와 설사입니다. 오이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속이 냉하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마치 위장에 얼음덩어리를 넣는 것과 같은 자극이 됩니다. 오이를 자주 먹은 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빨간불이에요. 식후 더부룩함, 마치 돌덩이를 삼킨 것 같은 느낌. 복부 냉감, 배가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느낌. 변이 무르거나 묽어짐, 화장실이 친구가 되는 상황. 공복시 트림, 속에서 바람이 올라오는 느낌. 속쓰림, 위가 따끔따끔 아픈 느낌. 특히 40대 이후 위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매일 오이를 먹을 경우 만성 위염이나 소화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진료한 58세 박모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아침 오이 2개를 생으로 드셨어요.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체중도 줄고 컨디션도 좋았거든요. 그런데 2달째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리고 점심 먹기 전에 설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오이를 드셨어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었거든요. 결국 3달 후에는 만성 소화 불량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의사 선생님, 살은 빠졌는데 건강을 잃었네요. 였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이런 결과를 낳다니.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두 번째 문제는 빈혈 또는 어지럼증 유발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오이는 철분, 칼슘 등의 무기질 함량이 매우 낮은 채소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이로 식사를 대신하거나 식욕이 없을 때 오이로 배를 채우는 실수를 하세요.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빈혈, 무기력, 피로감이 찾아와요. 마치 자동차에 기름은 넣지 않고 물만 넣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더욱 심각해요. 오이 다이어트나 해독 주스를 자주 하실 경우 월경불순, 에너지 저하, 집중력 저하 같은 부작용을 경험하기 쉬워요. 제가 만난 62세 이모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손자가 할머니 살 좀 빼세요 라고 한 말에 충격을 받아서 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오이 주스, 점심 오이 샐러드, 저녁 오이 무침 정말 철저하게 하셨어요. 한 달 후 몸무게는 5kg이나 줄었어요. 손자도 할머니 예뻐졌어요 라고 칭찬해줬죠. 그런데 2달 후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어지럽고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심한 빈혈이었어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이분이 울면서 하신 말씀이 의사 선생님, 예뻐지려고 했는데 병이 되었네요. 였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얻은 아름다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오이 다이어트 하고 계신가요? 그럼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문제는 체내 전해질 불균형 유발입니다. 이건 정말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오이는 칼륨이 많고 나트륨은 거의 없어요. 건강한 분들에게는 이게 도움이 되지만 저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이 오이를 자주 섭취하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전해질 불균형으로 어지럼증, 혈압 저하, 피로가 동반될 수 있거든요.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72세 최모 할아버지의 경우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분은 고혈압 때문에 혈압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건강을 위해 매일 오이 주스를 마셨어요. 처음에는 혈압도 조절되고 몸도 가벼워진 것 같아서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신고해서 응급실로 오셨는데 도착했을 때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검사 결과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이 원인이었어요. 혈압약과 오이의 이뇨 작용이 겹쳐서 몸속 전해질이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였죠. 다행히 응급처치로 회복하셨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깨어나서 하신 첫 마디가 의사 선생님, 오이도 무서운 거였네요. 였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어떤 식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에 오이 한 개로 식사를 대신하시는 분들. 오이로 아침을 간단히 때우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공복에 차가운 오이를 먹으면 위장에 충격을 주고 필요한 영양소는 전혀 공급받지 못해요. 둘째, 물처럼 오이 주스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오이 주스는 몸에 좋으니까 많이 마셔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해요. 오이 주스를 물처럼 마시면 체내 전해질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요. 셋째, 다이어트 중 오이 위주로 끼니를 구성하고 계시는 분들. 살 빼려면 오이만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체중은 줄어도 건강을 잃을 수 있어요. 넷째, 매일 찬 반찬인 오이 무침이나 오이 소박이를 기본 반찬으로 드시는 분들. 반찬 중에 오이 무침이 제일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 매일 드시면 위장이 차가워져요. 다섯째, 속이 자주 냉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 이미 몸이 차가운 상태인데 오이를 계속 드시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해당되는 분 계신가요? 그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이러한 습관이 계속되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위장과 신장의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마치 자동차 엔진이 서서히 망가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체력과 면역력이 저하돼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쉽게 피곤해지고 기운이 없어져요.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지?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69세 정모 할머니는 5년간 매일 오이를 드셨어요. 처음 2년은 괜찮으셨어요.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다고 좋아하셨죠. 그런데 3년째부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소화가 안 되고, 자주 피곤하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5년 후에는 만성위염, 빈혈, 면역력 저하로 거의 매달 병원을 다니게 되셨어요. 그때서야 오이와의 연관성을 깨닫고 끊으셨는데 회복하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해결책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오이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루 섭취량은 반 개에서 한 개 이내로 제한하세요. 에이, 그것밖에 못 먹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적정량이에요. 생으로 드실 경우에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지 마시고 상온에 잠시 두었다가 드세요. 차가운 상태에서 다량 섭취하는 것은 위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마치 찬물로 샤워하는 것과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물이지만 온도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두 번째로, 공복보다는 식후 또는 운동 후에 섭취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이부터 먹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공복에 차가운 오이를 먹는 건 마치 차가운 엔진에 갑자기 시동을 거는 것과 같아요. 엔진이 상할 수 있죠. 오이의 이뇨 작용과 수분 보충 기능은 식사 후나 활동 후 섭취할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공복 상태에서는 위 점막 자극 가능성이 높거든요. 세 번째로, 요리해서 섭취하면 위장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오이를 요리해서 먹어요. 그럼 비타민이 다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이볶음이나 오이된장국 등 가볍게 열을 가한 요리로 섭취하시면 찬 성질이 중화되어 속이 훨씬 편안해져요. 게다가 익힌 오이는 소화도 더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번째로, 오이를 보완할 수 있는 채소와 함께 섭취하세요. 깻잎, 브로콜리, 당근 등 비타민 A와 철분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하면 오이의 해독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양 불균형은 줄일 수 있거든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악기가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들으셨는데 혹시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다섯 번째로 몸의 신호를 잘 관찰하세요. 오이를 먹은 후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끼신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세요.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해요. 좋지 않으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로 계절을 고려하세요. 여름에는 적당량의 오이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겨울에는 몸을 더욱 차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추운 겨울에 차가운 오이를 먹는 건 마치 난방을 켜놓고 창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에너지 낭비죠. 일곱 번째로 개인의 체질을 고려하세요. 몸이 차가운 분들, 소화기가 약한 분들, 저혈압인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반대로 몸에 열이 많고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는 적당량의 오이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더욱 심각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당기는 음식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이가 자꾸 당긴다는 건 몸에 열이 있거나, 수분이 부족하거나, 특정 장기의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자동차의 경고등과 같아요. 빨간불이 켜지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오이를 많이 드세요. 잠깐의 시원함은 얻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위장 기능 저하, 탈수, 피로 누적, 면역력 저하라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의사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로 67세 김모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당뇨병 때문에 식이 조절을 하시면서 오이를 주식으로 드셨어요. 오이는 당분이 적으니까 많이 먹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셨거든요. 3개월 후 정기검진에 오셨을 때 당뇨는 조절되었지만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어요. 근육량은 줄어들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그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의사 선생님, 당뇨는 잡았는데 몸 전체가 망가졌네요. 였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잘못된 방법이었던 거죠. 두 번째로 73세 박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오이가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드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변비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지셨거든요. 그런데 6개월 후에는 오히려 만성 설사로 고생하게 되셨어요. 변비 해결을 위해 시작한 일이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거죠. 할머니가 그때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는구나 였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건 아닌가요? 세 번째로 64세 이모 씨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갱년기 이후 몸에 열이 많이 나서 오이를 자주 찾으셨어요. 오이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시원해져서 계속 드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손발이 차가워지고 소화불량이 생기고 기운이 없어지셨어요. 알고 보니 몸의 열은 이미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습관적으로 계속 오이를 드신 게 문제였어요. 마치 열이 내렸는데도 계속 해열제를 먹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네 번째로 59세 정모 씨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오이 스무디를 만들어 드셨어요. 오이에 사과, 당근까지 넣어서 정말 건강한 주스를 만드셨거든요. 처음 2개월은 정말 좋았어요. 체중도 줄고 피부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좋았어요. 그런데 3개월째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리고 점심 먹기 전에 어지럼증이 결국 위내시경을 받아보니 위염이 생겨 있었어요. 매일 아침 찬 스무디가 공복의 위장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준 결과였죠.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들으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건강은 정말 복잡하고 섬세한 문제예요.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개인의 체질, 현재 상태, 섭취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마취 같은 약도 사람에 따라 효과가 다르고 부작용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내 몸의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요. 뭔가 좋지 않으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잘 관찰해 보세요. 오이를 먹은 후에 속이 불편하다면? 그건 내 몸이 이건 나에게 안 맞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이를 먹으면 설사를 한다면? 그건 너무 차가워서 소화하기가 힘들어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이를 먹으면 어지럽다면? 그건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있어.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호들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오이를 드시나요? 맛있어서요?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고,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다이어트 때문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오이 없으면 불안한 마음이 드시지 않나요? 혹시 냉장고에 오이가 없으면 마트에 급하게 사러 가시지 않나요? 혹시 하루에 오이를 안 먹으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오이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이건 중독의 초기 단계와 비슷한 증상이거든요. 물론 알코올이나 니코틴 중독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주의해야 할 신호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설마 내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오늘부터 3일간 오이를 전혀 드시지 마세요.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별로 아무렇지 않으시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뭔가 허전하고 불안하고 계속 생각이 난다면 이미 의존성이 생긴 상태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1세 최모 할머니는 처음에는 3일 정도 안 먹는 게 뭐가 어려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틀째부터 계속 오이 생각이 나고 마트에 가면 자꾸 오이 코너로 발걸음이 향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3일을 못 채우고 오이를 드셨는데 그때 깨달으셨대요. 아, 내가 오이에 중독되어 있었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정말 객관적으로 자신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더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이를 너무 자주 찾고 계신다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마치 금연할 때 담배를 점점 줄여나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첫 주에는 하루에 2개 드셨다면 1개로, 둘째 주에는 1개를 반개로, 셋째 주에는 이틀에 1번씩. 이런 식으로 천천히 줄여나가세요. 그리고 오이 대신 다른 건강한 간식을 준비해 두세요. 당근 스틱, 샐러리, 방울토마토 등등 오이만큼 시원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식감을 주는 채소들이 많아요. 특히 방울토마토는 오이와 비슷하게 수분이 많으면서도 비타민이 풍부해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오이를 찾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해요. 몸에 열이 많아서 오이를 찾으신다면 왜 열이 많은지 원인을 찾아보세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부기 때문에 오이를 찾으신다면 부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해요. 염분 섭취, 운동 부족, 순환장애, 단순히 오이로 증상을 가리는 것보다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건강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혹시 부담스럽게 느끼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은 모두 훨씬 건강해지셨거든요.
76세 김모 할아버지는 오이 섭취량을 줄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드신 후 만성 위염이 완전히 나았어요. 68세 박모 할머니는 오이 의존에서 벗어난 후 전체적인 컨디션이 놀랍도록 좋아지셨어요. 63세 이모 씨는 오이와 함께 다른 영양소도 균형 있게 섭취한 후 빈혈이 완전히 개선되셨어요. 이분들 모두 처음에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심하셨어요. 하지만 실천해 보시고 나서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오이 한 개를 덜 먹는 것. 내일 오이 대신 다른 채소를 선택하는 것. 모레 오이를 요리해서 먹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거예요. 저는 30년간 의사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몸을 잘 관찰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며 좋다는 것도 적당히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분들처럼 되실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 세대인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신중하게 식단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소화 기능, 대사 기능, 해독 기능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시면 충분히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만약 오이를 자주 찾게 되신다면 그것이 단순한 식욕인지 아니면 몸이 보내는 신호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음식이든 적당히 균형 있게 드시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섭취하시거나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시는 것은 결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조심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오이를 조금 덜 드시고, 내일은 오이를 요리해서 드시고, 모레는 오이와 함께 다른 채소도 드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 중 해당되는 것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설사가 계속되거나 어지럼증이 자주 생기거나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어지신다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문제가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식습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건강 정보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우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오이가 좋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나쁘다고 하고, 그럴 때는 항상 적당이라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어떤 음식이든 적당량을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몸 상태를 항상 관찰하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의 주인이니까요. 자, 여러분. 정말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저도 오이를 너무 많이 먹었는데 이제 조심해야겠어요. 오이 말고 다른 음식도 이런 위험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모두 환영이에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하고 정확한 의학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흥미로운 건강 이야기로 만나 뵐까요? 여러분의 관심사나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도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쭉 건강하세요.